여러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가 창궐을 했을 때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정부가 즉각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돈 풀기를 선거에 맞춰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중심을 두고 돈을 뿌렸어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6차에 걸쳐서 뿌렸는데 그 6차에 걸쳐서 뿌리는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전부 하나같이 말입니다. 저는 잘못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부채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실물 경제의 붕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퓰리즘에 의지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데만 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때 지원을 못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가 이제는요 단순하게 경제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동떨어지면서 큰 사회 문제로 저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개인사업자 부채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 부채가 평균이 말입니다. 2억 2,819만 원이에요. 2억 2,819만 원이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창업을 할 때 평균 금액이 이거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채로 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문제는요. 다중패 채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중채무자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3개 이상에서 돈을 빌린 금액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5억 7,655만 원입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는다면 몇 년 만에 갚을 수 있을까요? 2년이요? 3년이요? 4년이요? 5년이요? 5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금액도 크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1월 현재 다중채무자의 금액은 157조입니다. 전체 자영업자가 632조인데 비하면 24.8%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굉장히 높죠. 결국 다중채무자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중채무자들이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큰 사회 문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나 혹은 소상공인에게는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커요. 빚도 많은 데다가 다중채무자도 엄청난데 이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자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지금 벌써 3번 올라갔는데 올해도 앞으로 3번 이상을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이상. 이거 3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0.75%가 되는 것 아닌가요? 0.75%. 3번이면 2%라고요. 2%네. 2%까지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이 진 이 부채들 어떻게 될까요? 못 갚아요. 결국은요. 만세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난 더 이상 갚지 못하니 마음대로 해라 하고
쉽게 말하면 배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인정사정 없는 위기가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은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심각한 지금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은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적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고요. 자영업자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에서조차 안 합니다. 정부에서조차. 자영업자들이 우니까 그 우는 거에 대해서 찔끔찔끔 방역지원금 내지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뿌릴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자영업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진정 원하는 거. 지금 이미 저는 정책의 실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왜? 거리두기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자들에게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커질 수가. 일단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게끔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철저하게 따져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요. 보상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체계적으로. 주먹구구가 아니라는 거. 주먹구구. 울면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대출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3월 31일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26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요. 사회에 충격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IMF 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공적 자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저리로 대출해주고 언젠가 갚을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줘서 IMF 때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에게 공적 자금을 대출해줘서 회수했던 것처럼 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옥석가리기는 해야 되겠죠. 옥석가리기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공적 자금 같은 자영업자 공적 자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들에게 저는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그들이 장사를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저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지원해주면요. 자영업자만 지원해준다는 원성만 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설 연휴에도 말입니다. 진짜 우울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면서 문을 열어놓은 자영업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발생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것도 아주 조밀조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영업자분들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심각한 양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사회 문제화 된다는 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된다. 저는 이 충격이 그만큼 적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렇지만 자영업자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닥 경제가 살아나요. 바닥 경제가 죽으면요, 저는 우리 경제 살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바닥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거든요. 기초가 무너지면 뿌리채 흔들거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